그래서 실제로 면접관에게 잘 보여서 합격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냐? 스킬을 알려달라.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몇 가지 스킬을 간단하게 익히고 뭐 1분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면접관 추천란에 이름이 적힐 정도의 뭐 강력한 임팩트를 주진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면접의 본질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접도 크게 보면 인간관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비호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면접장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호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걸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면접장 안에서 면접관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 사람 자체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짧게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 특히 취업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얘기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얘기해주고 내 생각을 잘 얘기해주는 게 면접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채점해야 하는 그 평가관들, 면접관들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 불필요한 미사여구 안 쓰고 그냥 담백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태도를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그냥 내 경험 담백하게 이야기해주고 내 생각 잘 전달하는 게 좋은 이미지를 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실제로 면접을 구술 시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각 질문에 대해서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태도로 면접에 임하면 호감을 주는 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면접장에서 일어나는 행위 자체를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퀴즈 푸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잘 모르겠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기 쉬워요.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자신감 없이 대답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내 이미지에 마이너스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퀴즈 푸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썩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퀴즈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데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아르바이트 했었고 이 아르바이트를 몇 년 했고 이 아르바이트도 몇 년 했고 그리고 이런 아르바이트도 몇 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나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정답만 말한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은 나의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을 보이기 힘든 답변이에요. 그 질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상 깊은 경험 한 가지 정도를 얘기해 달라.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냐? 어떤 걸 배웠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좋은 인상을 남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진 면접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병풍처럼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고 탈락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하나 끄집어내기 위해서 압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떨어뜨릴 명분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통적인 질문 말고 한 개인에게 다른 병원 어디 지원했냐? 그 중에서 우리 병원 왜 오고 싶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나 혼자만 받았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 질문을 한 면접관은 그 지원자를 떨어뜨릴 명분을 그 답변 안에서 찾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그 질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뽑는 사람 입장에서 탈락시키기 아주 좋은 명분이에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네. 이 사람은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탈락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물론 각 질문에 대한 대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전체적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좋게 면접이 흘러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안 좋게 면접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면접의 본질은 문제풀이, 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 대 사람끼리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이게 비단 인성 면접뿐만 아니라 전공 면접에서도 이 이미지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스 면접을 진행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답변을 하는데 약간 부족해. 근데 그 답변에서 내비쳐지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면접관들은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아깝게 답변에 뭔가 5%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때도 구제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되게 비호감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성의 없게 답변하거나 이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되면은 그런 추가적인 기회를 놓쳐서 전공 면접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정답을 요구하는 전공 면접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더 찾아서 꼭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과 오답이 분명한 면접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답을 말하면은 점수를 받는 거고 오답을 말하면 틀린 거니까 뭐 그렇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채점 기준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말하라고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질문 하나에서는 점수를 못 받더라도 면접관이 주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이고 피드백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3챕터가 끝났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평가관의 시각을 온전하게 100%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봤는데도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혼란스럽기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처음에 면접관의 시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특히 이 챕터 3 같은 경우는 면접관의 시각, 평가관의 시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챕터니까 나중에 한번 꼭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소서도 한번 써보고 모의 면접도 친구들이랑 진행을 해보고 서로 피드백도 받아본 다음에 이 챕터를 다시 보기 시작하신다면 훨씬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취업에서는 면접관의 시각 혹은 평가관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일반 시험으로 치면 정답지를 들여다보는 거랑 똑같거든요.